이제 이게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용기를 많이 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집과 탄탄대로를 걷던 중에 이제 참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참 안타까운 앞으로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될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네. 눈물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갖고 본의 아니게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뭐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더 끄집어내서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일들이지만 그래 당시로 또 문박도 사니까 뭐 그냥 훌렁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왜냐면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 인생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걸 빼놓으면은 뭐 얘기 안 되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심경이었습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그냥 쇼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쇼크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고요.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미 이제 그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저의 심경을 밝히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이제 일들이 다 벌어질 만큼 벌어지고 난 후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의 누군가가 써준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정리된 그 서류를 읽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 나오는 눈물을 흘린 거 말고는 별 기억이 없어요. 그 기자회견에 대한 기억이. 그리고 그냥 가족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생각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감당해내야 될 그런 어떤 무게 때문에 되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사실은 어떤 그 인터뷰들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때 그렇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주 조금은 거짓말이 보태져 있어요. 왜냐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한테는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떤 호텔에 이제 숨어서 지냈는데 그 호텔이 제 기억에 9층이었어요. 근데 9층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난간에서 이렇게 딱 밑을 내려다보는데 죽고 싶다가 아니고요. 여기라면 죽을 수 있겠다. 깨끗하게 그냥 한 방에 그런 생각까지 했었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 노래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많이 유명해진 연예인이 여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저로 인해서 연예인도 아닌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받고 제 동생은 노래를 무척 잘하고 작곡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제 일을 같이 겪어내면서 음악을 그만뒀어요. 왜 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모두를 처했으며 그 상황이 저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내 자신이 소중하지만 그때는 내 자신을 한없이 자꾸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저만큼 중요한 뭔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딱 3가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족, 신앙, 그리고 노래. 이 3가지를 다 버려도 좋을 정도로 지금이 괴로우냐? 그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버틴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당사자보다 더 놀랐을 텐데. 많이 놀라셨죠. 대한민국이 좀 아직은 가부장적이고 조금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런데 딸이 다른 스캔들도 아니고 그런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거에 대해서 두 분 다 공무원 생활 하셨다 그랬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말이 안 되죠. 그게 또 엄하신 거 무슨 그럼요. 신문은 기자회견 전에는 집에도 못 갔고요. 하도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꽤 길었죠. 한 2주가 넘었었죠. 예. 그 아버지가 저를 딱 보셨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그냥 그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직도 그게 상처가 남아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그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사나 예. 그런 거를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걸 느꼈고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셨다는 거, 그만큼 나를 지켜주셨었다는 거. 아마 저는 그 일을 겪어내면서 훨씬 더 말로는 표현해내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부모님과 저 간의 어떤 그런 게 교감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데요. 그럼요. 그 보름 만에 첫 대면을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아버님과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때 그 보름 동안 내 사랑하는 딸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고 얼마나 고민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제일 정확한 한마디가 뭘까라고 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냥 따뜻한 시선이었고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내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없지만 어떤 딸이 사회에 무리를 어느 정도는 일으켰고 무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음악 프로그램들 다 12세, 15세잖아요. 그럼 저를 봐왔던 사람들이 아주 어리면 12세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동경했던 사람이 그런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건 무리를 일으킨 게 맞아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무리가 된 거는 맞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백지영 씨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잘못한 건데 왜 사직서를 내시느냐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분이 너무-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위에 이제 나 이 말 들으면 못 견디겠어. 아. 진짜 그러셨대요? 네,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요. 어, 그러셨대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우신. 네, 그래서 아버지도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결국 사표를 내셨대요? 아니요, 안 내시고 계속 다니셨어요. 사표를 이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분이 네. 그게 그 사표가 수리가 됐다면 그게 아직도 그 가정 때문에 지영 씨는 부모님에게 영원히 또 안 그래도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더 그게 더 복합적으로 더 크게 쌓였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한 말 한마디가 어느 한 가정을 또 네. 예, 아주- 힘을 주신 거죠. 그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그분에게. 네. 아버지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저 다 제가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큰 자존심이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고마운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겨낼 수 있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를 만약에 나약한 아이로 가정교육을 시키셨다면 저는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교육시켜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저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미니 홈페이지나 저희 카페로 쪽지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뭐 이런 쪽지들이 와요. 예. 그걸 되게 감사하게 느끼는 게 어떤 돈이나 뭐 어떤 도움보다도 제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그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이만큼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백지영 씨를 사랑하는 아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뭐 네, 가슴이 벅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가수분들이 어느 공중파에서 또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한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백지영 씨는 또 대중의 모든 판단을 뒤로하고 울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사랑하는 애를 하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성공을 거둘 때쯤 됐을 때 물론 대중 가수는 인기가
생명력의 근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게 물거품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느냐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1등 자체에 감동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기다려온 제 팬들이나 저에 대해서 조금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무대를 내려와서 대기실에서 제가 저 자신한테 그리고 또 가족한테 그리고 또 기다려준 팬들한테 감사의 어떤 그런 묵상, 기도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는데 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제시하는 만큼. 예. 생방송을 보고 문자를 딱 보내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문자를 아버지가 보내신다는 거 상상 못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돼가지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딱 세 글자가 왔어요. 브라보. 우리 아빠 진짜 멋있죠? 두 번 다시 이제 다시. 에이,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총 맞은 것처럼 클라이막스 구멍나.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 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백지영 씨 그 인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백지영 씨의 인생이 노래 가사에 담겨져 있다 해서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죠. 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중 여러분들은 과거사를 염두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민을 느낀다든지, 네. 좀 차분하게 생각하든지 네. 그런 뭐 시선이 한편 부담이 또 될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지만은 않아요. 저한테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 것도 없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건을 겪지 않고 사랑하네라는 노래를 만약에 불렀었다면 그냥 뭐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그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가수가 어떤 이런 감성으로 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을 때 저만큼 호응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저한테 좋게 작용하는 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지 않고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었을까. 제가 지금 나이가 34인데 예. 20살 초반, 20살 후반까지의 제 인생은 아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순간에 불과해요. 근데 그렇게 일찍 제가 그런 일들을 겪어냈고 지금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저한테는 너무 평탄해졌어요. 지금 이제 저한테 어떤 굴곡이 생기지나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지영 씨랑 오늘 물부터사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인간 극복 스토리에 아주 훌륭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참 우리 고마운 대중분들입니다, 그죠? 네. 종에 맞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백지영 씨 앞으로의 또 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행복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하나보다는 행복한 가정 안에서의 행복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백지영의 고민은 본래 여성스러움이 당체 부각이한데요. 드디어 고민 해결. 우리 백지영 씨의 고민, 저보다 고민 해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 완전 제대로 실망이다. 여성스러움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얌전하고 연약하고 요리 잘하고 집에서 빨래만 해야 여성상입니까? 기상만 해야 여성상입니까? I don't think so. 당당함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는 이 솔직함으로 모든 편견을 바꾸는 우리 백지영 씨야말로 이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성상을 최소한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당당하게 데뷔한 백지영이야.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그대로 백지영만의 여성스러움을 더욱더 부각시켜라. 이야,
새로운 여성상이 나온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무릎팍도사를 본 중에 제일 시원했네. 진짜 다른 거는 뭐야 저게 뭘 해결이야 그랬는데 이게 제일 시원하게 해결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스타에게 최고의 기운을 스타 파파! 청알타기자. 시원한 가창력과 애절한 음색, 시대를 넘어선 당당함과 진솔함. 당신이 보유한 총알은 영원히 가요계를 장악하고 대중의 감성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 표정이요 약간 뭐 마려운 것 같지 않아요? 왜 하고만 사님 중에 저걸 썼지? 영화 초알타 사나이가 코미디 영화의 전설인 것처럼 네. 초알타 여자가 우리 백지영 씨도 대한민국 가요계의 최고의 레전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발라드 여왕 아름다운 백지영이여 대중의 감성을 파고드는 노래로 앞으로도 영원하라. 백지영 씨 오랜만에 댄스 한번 합시다. 자, 빨리 가져가.